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후 3시쯤에 이제 실습 파일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이제 드라이브에 다시 올려놨으니까 그 공유받으신 드라이브에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전에 다운받으신 분들은 이전 파일로다가 진행하시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다운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다시 하자면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수학통합과정생이고요. 저는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및 평가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챗GPT를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몇 가지 진행해 봤는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챗GPT API 사용법을 이제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말고도 이제 황수 선생님, 조상현 선생님 두 분께서 이제 조교 선생님으로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DM을 잘 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교 선생님들께 DM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전체 메시지로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이제 저녁 먹기 전, 저녁 먹은 후 각각 수업 끝나기 전에 질문 시간 있으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목차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녁을 먹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설정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 저녁 먹기 전에 이 사전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챗GPT API 사용을 위한 필요한 개념들, 그 다음에 챗GPT API를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이 챗GPT API를 조금 더 잘 활용을 하기 위해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 챗GPT를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가지고 챗GPT API와 스트림릿을 이용한 간략한 웹 형식의 수업 도구 만들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사전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설치 메일을 받으신 후 이게 되게 설치 프로그램이 많아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강의 중에 이거 다 설치하게 된다면은 아마 제때 실습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미리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설치를 해주셨다는 가정하에 이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교 선생님들께 이제 DM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아나콘다랑 VS 코드 같은 경우는 굳이 저희 실습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들인데요. 아나콘다는 이제 파이썬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 A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특정한 파이썬 버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특정한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거에 맞는 어떤 라이브러리들과 그 파이썬 버전을 따로 가상 환경을 하나 세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아나콘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VS 코드 같은 경우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아나콘다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과 파이썬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한다면은 VS 코드는 이제 이거를 진행하게 된 어떤 작업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VS 코드에서 파일들을 열어가지고 이 코드를 편집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실행을 시키다던가 이제 이런 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Git 다운로드 받기와 GitHub 가입하기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오늘 진행할 강의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스트림릿과 오픈 AI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하나의 이제 웹을 만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웹을 GitHub에 본인의 계정에 이제 파일로다가 올리고 GitHub 계정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다음에 다시 스트림릿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웹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될 건데요. 이제 이거를 여기에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GitHub에서 스트림릿 이 사이트에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깃을 다운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GitHub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부탁드린 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6장에 웹 실습을 하게 될 때는 어느 정도의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안 하셔가지고 이 6장에 나온 웹 만드는 실습까지는 진행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일단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제 웹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의 이 부분은 약간 어느 정도 선택적인 사항이니까 굳이 지금 다 따라가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급해 하시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나콘다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주셨겠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인스톨러를 다운받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맥 같은 최근에 이제 맥 M2 칩 같은 경우들은 아나콘다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럴 때는 구글에 미니콘다 다운로드 받기를 이제 검색을 해서 네네, 추후에 복습을 위해 강의 영상 다시 보기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은 미니콘다를 이제 구글 검색해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후 거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스톨 하던 중간에 이거를 패스 환경에 저장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있는데요. 이게 나오면은 이거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아나콘다를 디폴트로 설정한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걸 열어가지고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앞서서 이게 아나콘다 설치가 안 돼서 미니콘다를 설치하신 경우는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추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A, B에 나온 걸 따라 하시면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추가로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콘다 그래서 가상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이제 켜신 다음에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environment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create를 눌러서 새로운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가상 환경에서 이제 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하면서 제 저희한테 원하는 가상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좌측에 이제 environment를 들어가신 다음에 그럼 여기에 본인이 만든 이제 가상 환경 쭉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새롭게 클릭을 하고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여름 학교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클릭을 하고 원하는 버전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최근 버전이나 너무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또 라이브러리들이랑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적당하게 이 최근이지만 너무 최근 아닌 것들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저희 이번 여름학교 실습 진행할 때는 이 정도에서 아무거나 설정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시진 않을 겁니다.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그냥 좀 시간이 걸리지만 가상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렇게 패키지 명을 검색을 해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PPT에 적은 것처럼 이제 터미널을 열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 사실 검색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방법이 좀 편리하기는 한데 이러다 보면 가끔씩 좀 이상하게 다운로드 받아지는 패키지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터미널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열어지는 터미널에서 원하는 패키지들을 다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AI API를 써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 나중에 6장에 스트림릿한 걸 이용해서 웹을 만들 거니까 스트림릿을 설치해 주고요.
부분이 조금 잠깐 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VS 코드에서 IPYMB 파일을 읽어야 돼서 IPY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나중에 뭐 웹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본인한테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커맨드 창을 열어가지고 그때 깔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이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요. 막상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상 환경을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시는 걸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의 가상 환경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다 보니 라이브러리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이제 새롭게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새로운 가상 환경을 만드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인데요. 이제 VS 코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실습을 진행될 작업 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인스톨러를 다운받으시고 VS 코드를 실행하시게 됩니다. 실행하시면은 보통 이제 파이썬 파일 열었을 때 파이썬 익스텐션을 추가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얘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안 나왔을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익스텐션 따라가가지고 이 파이썬 익스텐션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S 코드를 창에서 폴더 열기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오늘 이제 실습에 활용할 폴더를 클릭을 해서 이거를 폴더를 선택하면은 이제 폴더가 열릴 겁니다. 아마 그 선택 처음 하실 때 이 작성자를 신뢰할 겁니까?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 저를 신뢰하신다면은 신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실습이 진행될 거고요. 익스텐션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좌측에 여기 확장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파이썬 검색한 다음에 이 나오는 이 첫 번째 거 이거를 이제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정말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실습을 할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이후는 이제 좀 웹을 만들기 위해서 아, 네. 그리고 이제 웹 만들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제 깃 설치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깃 설치하기가 여기서부터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냥 저기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시다 보면은 그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깃이 원래는 이제 버전 관리 프로그램이어가지고요.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던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깃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런 깃의 어떤 원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깃허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얘를 외부로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이제 깃에 대한 큰 이해 없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똑같이 인스톨러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깃은 꼭 이제 처음에 실행을 하기 전에 요 밑에 나와 있는 초기 설정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버전 관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버전은 누가 만들어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내 이제 이메일 주소가 뭔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설정을 해주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영어로다가 띄어쓰기 없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에는 이제 브랜치명을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뭐 의미를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실행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GitHub에 가입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토큰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GitHub는 이제 온라인에 코드를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6장 실습에서 이제 만든 도구를 이 GitHub에다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외부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 GitHub를 사용을 위한 이제 토큰을 받아야 되는데요. 토큰을 받는 방법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계정 아이콘 눌러서
세팅 들어가고 이렇게 쭉 따라가신 다음에 토큰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한 토큰을 꼭 이제 만든 창에서 바로 복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생성한 다음에 그다음 창을 나가면은 토큰을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꼭 이 토큰을 만들자마자 한번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 개인 컴퓨터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 관리자 들어가셔서 이 자격증명에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맥 같은 경우는 키체인 접근에 들어가셔서 그거를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저희 로컬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GitHub 계정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제 저희가 만든 로컬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거를 이제 GitHub에 올리려면은 이제 내가 누군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GitHub 여기서 만든 계정과 이 내 로컬 컴퓨터 사이를 연동을 시켜줘가지고 이게 내 컴퓨터니까 여기 있는 자료들을 좀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다가 하기 위해 토큰이라는 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안 하시면은 나중에 이후에 6장에서 저희들이 로컬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한 파일들을 이 GitHub GitHub 이 웹에다가 올릴 때 약간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전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그 사전 설치 다들 잘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그 잠깐 이제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큰 생성에서 네, 토큰 생성 어디서 맡기시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제가 설명을 이제 GitHub 가셔서 여기서 세팅 가고 여기서 디벨로퍼 세팅 간 다음에 여기서 어세스 토큰 가서 토큰 클래식 그리고 여기서 generate new 토큰 가서 이제 토큰을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대부분이 그 윈도우를 쓰실 것 같은데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창에 자격증명 관리자라고 치면은 그런 식으로다가 자격증명 관리자가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윈도우 자격증명에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일반 자격증명 추가를 해서 이처럼 이렇게 서브 제 계정 이름 그다음에 토큰 암호 이렇게 넣으시면은 됩니다. 네. 하다가 안 되시면은 조교분들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 조교쌤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본격적으로다가 API를 쓰기 위해 어떤 필요한 개념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한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API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리스트랑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큐멘트라는 거를 어떻게 읽는가, 이제 이거를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API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오픈 AI에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교사 A 파트에서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웹이나 수업 도구를 만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수업 도구를 이 이 GPT를 활용하고 싶은데 GPT는 여기 오픈AI사한테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GPT사한테 이렇게 오픈AI한테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이 쓴 답안을 평가해줘.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오픈AI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걸 GPT를 이용을 해서 막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출력값을 내가지고 0에는 몇 점, 철수는 몇 점 이렇게 다시 저희한테 이 출력에 대한 응답을 돌려주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이 가운데 요청을 보내고 이 요청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는 이 과정을 좀 깔끔하게 해줄 프로그램이 필요할 건데 이 API라는 게 이 요청을 보내고 이 요청을 받는 이 부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API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나의 파이썬 이제 라이브러리 형식으로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썬에서 그 뭐 넘파이나 판다스 이런 거 쓰듯이 오픈 AI를 인풋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수업에 가장 큰 반전이 여기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 계속 챗 GPT API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오픈 AI사에 있는 API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오픈 AI API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하실 때는 오픈 AI API를 써가지고 이제 수업을 만드셨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이게 오픈 AI API냐면요. 이제 오픈 AI가 저희는 챗GPT만 알고 있지만 챗GPT를 제외하고도 되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 API는 챗GPT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AI API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여기 6가지 나온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GPT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 모델, 이건 아마 이 달인가? 이 모델을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임준호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파인 튜닝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모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제가 한번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뭐 스피치 투 텍스트 모델 같은 경우는 잘 API 활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 직접 노래를 불러보고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바꿔준다 해봤는데 내가 생각보다 좀 에러가 많이 나는 많이었습니다.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그냥 이 GPT API 쓰는 것보다 좀 더 방법도 복잡하고 이제 돈도 많이 드니까 굳이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가 오픈 AI API를 활용하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챗 GPT용만 활용을 보통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도 되게 흥미롭게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이따가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정말 활용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좀 이제 짚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막상 또 이제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 게 저희가 그냥 구글에 챗GPT를 검색을 해서 나오는 어떤 채팅 창이 있고, 그냥 그거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제 API를 써야 하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임준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API를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정말 수업에서 챗GPT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 평가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를 다 풀리게 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응답을 다 걷고, 그다음에 그 응답을 교사가 다 들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챗GPT에 다 옮겨서 타이핑을 적고, 그다음 나온 출력을 다 복사해가지고 학생들 다시 프린트해서 준다면 이 과정이 되게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API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자유롭게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이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 외에도 이제 학생들이 단순히 수업에 활용한다고 할 때, 그냥 챗GPT는 애들이 구글 계정 가입도 하고, 뭐, 뭐 사이트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위가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만약 이걸 웹을 만들어서 조금 더 내 수업에 맞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수업의 학습지와 애 안에 챗GPT의 채팅 봇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다가 이제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API라는 것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단순히 이제 채팅, 그 채팅창을 수업 시간에 쓰는 것보다는
그 커스터마이징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형태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교육 현장에서 쓰기 위해 어떤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놓으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API를 활용하기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API를 활용할 때는 사실 그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API들은 유료로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픈 AI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유료로다가 이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이 API 키를 활용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오픈 A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지불하는 방법을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API를 키를 발급받으셔서 그 키를 이용을 해서 API를 쓰시면 되고요. 이 실습에서는 저희가 이제 API 키를 따로 발급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 나중에 이제 직접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거를 수업 도구로 활용을 하실 때는 직접 이 API 키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생성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퍼스널 가서 여기 가면은 빌링 이제 이 부분에 가서 이제 지불하는 걸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PI 키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키를 생성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썼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막 돈이 많이 청구된다 이런 걸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오늘 실습에서는 저희가 이제 키를 발급했기 때문에 오늘 실습 시간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또 저희가 또 발급 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이 키를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API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리스트와 딕셔너리 자료형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이제 호출할 수 있는지 이제 이것부터 이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스트 자료형이란 이 다양한 자료를 순서가 있게 저장하는 자료형인데요.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정의가 되고 각 자료는 콤마를 통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트에 넣는 순서대로 이제 자료의 순서가 정해지는데요. 이제 A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국가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첫 번째 한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호주가 들어가고, 세 번째 뉴질랜드, 네 번째 이제 칠레가 들어간 이제 자료형이 리스트에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여기서 제가 한국을 호출하고 싶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팅창에 적어주시거나. 네, 맞습니다. 예, 강현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리스트에서 이제 자료를 호출을 할 때는 이 리스트 옆에 몇 번째를 내가 이제 호출하고 싶은지 적어가지고 이제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름 여기 안에 n을 쓰면은 이게 n번에 있는 자료를 호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순서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이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첫 번째에 있지만 이거를 코드를 이용해서 호출하실 때는 A 0 이렇게 0번째 0번이다 해가지고 0번 자료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다가 한국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A1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뉴질랜드는 A2, 칠레 같은 경우는 A3 이렇게 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딕셔너리인데요. 딕셔너리 자료형은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자료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딕셔너리가 정의가 되고요.
이 콤마를 이용을 해서 그 자료들 사이를 나눠주고 이 컬럼을 통해 가지고 각각 키와 밸류 사이에 대응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A 같은 경우 보면은 A는 한국이란 키에 서울이라는 어떤 값이 대응돼서 하나의 자료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제 일본이라는 키에 도쿄라는 값이 대응돼서 들어가져 있고요. 이제 미국이라는 키에 워싱턴 DC라는 값이 대응이 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A라는 딕셔너리에서 이제 서울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리스트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몇 번째인지를 얘기를 해줘서 호출했죠. 그럼 여기는 키랑 밸류가 대응되니까 내가 원하는 밸류 값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키 값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호출해 주세요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이름에 키를 넣어서 이 대응되는 키 값을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의 수동이 수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 A,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을 호출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도쿄를 하고 싶다. 그럼 A, 일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워싱턴 DC를 하고 싶다. 그럼 A, 미국 이제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PI를 쓰기 위해서 사실 리스트와 딕셔너리 각각 자료형의 성질 뭐 이런 거는 다 크게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어떻게 하면은 특정 값을 내가 호출할 수 있는지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형태가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딕셔너리와 리스트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건데요. 이제 A 자료를 보면은 딱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리스트와 딕셔너리가 엄청 복합적으로 다 접근되어 있죠. 그럼 이때 뭐 내가 특정한 값을 호출하기 위해서 이거를 크게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럴 때 이제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바깥에서부터 하나씩 안쪽으로다가 들어가면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자료형에서 이 뉴진스에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일단 A란 거는 이제 크게 딕셔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이란 각각 키값에 대응되는 밸류로다가 또 큰 딕셔너리가 있죠. 그 이 각각에 대응되는 밸류 값에 있는 딕셔너리 안에는 또 이제 수도, 인구, 유명인 이런 각각의 키값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인이란 키값 안에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 안에 이제 뉴진스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호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깥에부터 접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한국에 대응되는 밸류 값을 다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한국이라는 이 키값을 이용해서 A 한국 이렇게 해서 이 한국에 대응되는 밸류 값의 이 딕셔너리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BTS 뉴진스가 들어가는 리스트로 접근해야 되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키값, 즉 유명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리스트로다가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 옆에 바로 유명인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이 리스트 값을 호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서 뉴진스를 호출해야 되는데 뉴진스는 이제 1번에 있는 자료형이 되니까 이 리스트에서 그 1번 순서의 자료를 호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A 유명인 뒤에 이제 1을 붙여서 이렇게 뉴진스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제 API에 활용이 되냐라고 하면은 오픈AI API 어떤 출력 예시를 보면은 이제 크게 중괄호가 있고 안쪽에 쫙 뭐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텍스트 해가지고 이 부분을 따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접근을 하려면은 이제 여러 겹의 딕셔너리와 여러 겹의 리스트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 원하는 자료를 이제 따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와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호출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봤을 때, 요 요 중괄호가 정확하게 딕셔너리는 아니고요. 오픈AI에서 따로 이제 설정을 한 객체인데 내가 딕셔너리랑 비슷하게 동작을 하니까 그냥 딕셔너리를 호출하듯이 이렇게 호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AI API 홈페이지 설명되는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 출력하는 방식이 오늘 실습하는 거랑 약간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출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오늘 했듯이 출력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딕셔너리와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가장 밖에서부터 하나씩 접근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호출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저희가 VS 코드를 여시고 VS 코드에 폴더를 여신 다음에 여기 폴더를 열어주시면 네, 이 탐색기를 열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 열립니다. 그 중에 저희 두 번째 장이니까 두 번째 장 여기를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실행을 시키기 전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 가상 환경을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뭐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코너 선택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환경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쭉 뜹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이제 만들었던 그 환경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NLP2라는 이 환경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밑에를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방금 이 가상 환경 선택하는 방법. 네,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 먼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리스트 자료형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에 아까와 똑같이 한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가 있는 리스트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0번째 자료를 내가 출력을 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세 번째 자료를 출력을 해줘라고 하면은 세 번째에 있는 칠레가 될 거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뭐 첫 번째 자료를 해줘라고 하면은 호주가 되고 두 번째 자료를 해줘라고 하면은 뉴질랜드가 되겠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1 이렇게 하면은 가장 뒤에서부터 -1, -2, -3, -4 해서 가장 뒤에 있는 원소를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컬런을 쓰면은 특정 구간에 있는 자료들을 출력해주게 되는데요. 사실 뭐 -1이나 이 컬런을 이용해서 특정 구간을 출력하는 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시면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API를 활용을 할 때는 굳이 여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인덱스에 맞춰가지고 호출하는 방법만 익히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딕셔너리의 경우도 이제 아까와 똑같은 딕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이제 서울이라는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이라는 키가 서울에 대응되니까 A 한국 넣어가지고 서울을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도쿄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도쿄를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워싱턴 DC를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복합적인 구조를 한번 들어갈 텐데요. 이제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큰 딕셔너리가 있고 안쪽에 또 작은 딕셔너리, 그 다음에 또 안에 또 리스트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 큰 복잡한 구조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뉴진스로 가는 과정을 생각을 할 때 일단 한국이란 키에 대응되는 밸류를 해야 되니까 A 한국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부분이 나올 테고요. 여기서 다시 유명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A 한국 옆에 유명인을 쳐주면은 뉴진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리스트에서 뉴진스를 호출하고 싶으면은 1을 넣어서 호출하면 되니까 했을 때 뉴진스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뭐 비슷하게 예를 들어 일본의 인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한국 대신에 일본을 넣어가지고 일본에 해당되는 딕셔너리 값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 일본에서 인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인구 값을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 예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기서 상위문론과 문로와 삼성고를 호출하는 방법을 한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창에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 VS 코드에서 이 가상 환경 설치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가상 환경을 이제 설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통은 아마 이렇게 창이 뜨실 거예요. 파이썬 환경, 기존 주피터 서버. 그럼 이 중에 파이썬 환경으로 들어가시면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설치하신 아나콘다 가상 환경 목록이 쫙 뜨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행을 시키고 싶은 환경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그 이름이 뜰 거예요. 가상 환경 이름이랑 파이썬 버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2장 실습 같은 경우는 사실 가상 환경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3장, 4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특정 이제 패키지를 저희가 가상 환경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 특정 패키지를 쓰고 싶으면은 그 특정한 가상 환경을 불러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파이썬 환경 들어가고 그다음 파이썬 환경에 있는 가상 환경 목록에서 원하시는 가상 환경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이제 맞는 가상 환경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오 5분은 안 되었지만 이제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창의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종로고 키에 들어가서 그냥 리스트를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럼 이 자료가 딕셔너리니까 여기서 이제 청원 중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프린트 목록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궁금하시면은 한번 타입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리스트 타입이란 거를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목록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와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 딕셔너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목록에서 번째 거로 가서 이걸 가면은 저희가 원하는 상위문로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그냥 리스트긴 하지만 사실 리스트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 때문에 이 안에 0번째 자료에서 상위문로 이렇게 깔끔하게 가져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고를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하게 A에서 관악구를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리스트에서 삼성고가 지금 첫 번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 해주면은 삼성고를 가지고 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 복합적인 구조 안에서 하나하나씩 한 겹 한 겹 접근을 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자료를 호출하는 걸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다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큐멘트라는 거를 읽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뭐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들의 어떤 사용법과 이런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공식 사이트에 되게 설명과 함께 대표적인 예절로다가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어떤 기계 장치를 사서 이 기계 장치의 작동 원리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 직접 몇 번 돌려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사용 설명서를 이제 읽어보면서 대충 이게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터득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다큐멘트가 어떤 하나의 사용 설명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기 전에 뭐 다큐멘터를 조금 읽어보시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얘는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뭐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쓰다가 가끔 에러 코드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왜 에러가 났지? 라고 생각했을 때, 뭐, 다큐멘터를 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에러가 났구나, 이런 걸 이제 추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 설명서의 역할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얘를 좀 읽는 거를 좀 할 줄 아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임준호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얘가 되게 업데이트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실습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내일 갑자기 오픈 AI에서, 우리 사용법을 좀 바꿨어 하면서 이걸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기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읽으면서 얘네가 지난번에는 이랬던 게 이번에는 이렇게 사용법이 바뀌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라는 걸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이 자신들의 API에 대한 어떤 가이드와 이 API를 사용하는 예제가 이 다큐멘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다큐멘트 가이드 해가지고 내가 이 API를 활용할 수 있는 작업과 이 전반적인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API 레퍼런스 해가지고 이 API들을 이용한 작업들의 예시 및 코드를 보여줍니다. 일단 이 간단한 예시로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요. 이게 이제 API에 대한 설명인데 create 이미지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크리에이트 이미지가 뭘 동작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청을 보낼 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요청을 보내야 하는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프롬프트, 얘는 required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n, 뭐 사이즈, 뭐 리퀘스트 포맷, 유저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각각의 이게 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요청을 줄 때 뭐 어떤 자료형으로다가 줘야 되고 이게 필수인지 선택인지, 그다음 얘 기본값이 뭔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내가 예시 코드를 이렇게 각 언어에 맞춰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다큐멘터들은 보통 이 커피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복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직접 한번 샘플을 돌려보면서 얘 동작 원리가 어떻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게 도와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요. 들어가셨을 때 일단 첫 번째 이 다큐멘테이션 여기 들어가면은 이 좌측에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는지 뭐 주요 개념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업체의 뭐 정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버시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용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이드 해가지고 내가 GPT를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밑에 쭉 봤을 때 어떤 프롬프트가 좋고 각각에 대한 예시 코드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이드 방법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뭐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뭐 파인 튜닝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업이 있을 때 이런 가이드 문서 같은 거를 한번 보면서 이런 작업들을 정말 얘네가 해주는지, 그럼 해주면은 어떻게 해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API 레퍼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그냥 컴플리션 보면은 얘가 어떤 걸 해주는지, 그다음에 지금은 뭐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를 뭐 어떻게 리퀘스트 보내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파이썬 언어를 바꾸면은 저희가 원하는 파이썬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시 코드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GPT에 대한 뭐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사용법 이런 거를 보고 싶으실 때는 사실 이렇게 다큐멘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일하게 이거의 단점은 영어로 적혀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번역을 해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게 뭐 영어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큼지막큼지막하게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은 와가지고요. 이렇게 너무 영어로 돼 있다고 이제 저를 겁먹고 이제 도전을 안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다큐멘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그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5시간 3분 정도까지 시간 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것도 좀 약간 예민하시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이런 거 이제 잘 보다 보면은 어, 프라이싱이라고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에서도 뭐 리미트 이런 것도 나오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뒤에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챗GPT API를 이제 정말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1회차 이제 메인 부분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픈 AI는 이제 오픈 AI라는 어떤 패키지를 통해서 이 자신들의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에서 그냥 함수를 사용하듯이 이 오픈 AI에 요청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받는 형태로다가 이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가장 기본적인 설정은 저희가 그 그냥 패키지를 쓰는 것처럼 일단 임포트를 해줍니다. 오픈AI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openai.api 키 해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이제 API 키를 자기가 이제 발급받은 API 키를 여기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이제 이름을 넣으면은 자동적으로다가 연동이 되게끔 해놨으니까요. 그 사전에 이 수업을 듣겠다고 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API 키가 발급된 상태라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이 수업을 듣겠다 말씀 안 해주셨거나 아니면 개인 API 키를 사용하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이제 API 키를 발급받고 그거를 여기 openai.api 키 쪽에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요. 이제 이 GPT 모델이 결국 글을 이제 생성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글을 주고 그 글을 완성해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openai.complete.create를 써가지고 이제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내가 프롬프트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주면은 이 주어진 프롬프트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어떤 채팅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글을 완성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픈AI에서는 이 챗GPT처럼 이 채팅 형태의 완성을 조금 더 이제 장려를 하고 있어서 오픈AI에서 크게 장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리퀘스트를 보낼 때 여기 보시면은 모델, 프롬프트, 넥스트 토큰, 템퍼레처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되게 많은데요. 각각이 이제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모델은 내가 이걸 요청을 보내가지고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할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오픈 AI에는 되게 여러 종류의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는 이제 GPT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오나 위스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GPT 3.5를 생각하면 걔는 그냥 하나의 모델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GPT 3.5 안에도 이 각각이 좀 되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가져서 모델들이 있으니까요. 이 모델들 중에 내가 어떤 모델을 해줄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왼쪽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어떻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큰 모델들 GPT, 뭐 GPT 3.5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GPT 3.5 안에서도 이 각각의 또 세부적으로 나가 이렇게 모델명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명을 선택을 할 때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델명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는 이제 가끔가다 너무 오래된 모델들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하니까요. 이 모든 모델에 정해져 있는 이 사용 기간을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활용을 하게 되는 텍스트 다빈치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얘가 많이 오래된 모델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이제 곧 사용이 중지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뭐 1년 뒤쯤에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이 안 될 테니까 이제 그럴 때는 다큐멘트에 가서 보시면서 이제는 뭐 이런 모델을 활용을 해라 이런 추천이 있을 테니까 그런 모델들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롬프트 해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한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모델에 내가 이제 입력을 해줄 프롬프트를 여기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스 토큰이라고 내가 이제 받을 토큰의 최대량을 정해주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토큰으로 변환하여 작업을 하고요. 오픈 AI 모델들도 마찬가지로다가 토큰으로다가 변환을 시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토큰 단위로 내가 원하는 최대 출력을 설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토큰을 기반으로다가 오픈AI에서 보통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최대 기계 토큰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템퍼레처라는 값이 있는데요. 템퍼레처라는 값은 이제 기본 값은 1로 설정되어 있고 0부터 2 사이에 이제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응답이 조금 더 랜덤화가 되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응답이 조금 더 결정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확고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탑P라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 두 개 같이 사용하시면 안 좋아가지고요.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템퍼러처만 조정해 주시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n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데요. n은 이제 내가 몇 개의 리스폰스를 받을지 설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다가 어떤 리스폰스를 한 개 받는다 생각하겠지만 어떤 선생님께서는 한 두 개, 세 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n의 값을 조금 조정을 해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 응답의 형태가 아까 봤던 것처럼 되게 복잡한 이 구조가 복잡한 이제 딕셔너리와 리스트에 이제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아까 제가 2장에서 실습했던 걸 바탕으로다가 내가 여기 원하는 이 하이라이트 텍스트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 부분을 이제 호출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줘가지고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할 거는 채트 컴플리션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부르는 챗 GPT의 형태로다가 이제 요청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얘가 완성시켜준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도 뭐 GPT 3.5 이런 걸 앞에 있는 모델과는 다른 모델을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던 그냥 챗 컴플리션, 그냥 컴플리션과 다른 거는 이 앞에서는 프롬프트를 넣었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채팅 로그와 같은 이 메시지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조금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자면요. 이제 리스트 자료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 1, 메시지 2, 메시지 3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전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다가 보냈는지 이거를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다가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저희가 아는 어떤 저희가 적는 글의 형태는 이제 컨텐트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롤 같은 경우는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시스템은 채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떤 설명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유저는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의 어떤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시스턴트 부분이 GPT가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뭐 맥스이나 템퍼러처 N 이런 파라미터들은요 앞에서 했던 그냥 컴플리션과 동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했던 것과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다가 요청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복잡한 형태의 자료로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원하는 이 컨텐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앞서서 2장에서 했던 방식처럼 그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이제 출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이제 컴플리션들을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여기 3장에 들어가시면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가상 환경도 그들께서 이제 설치해 주셨던 가상 환경 맞게 아까와 똑같이 터널 선택, 파이썬 환경 가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API 키를 처음 불러오는 파트입니다. 만약에 쌤들께서 자기의 API 키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API 키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 중에 일단 오늘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실행시켜 주시고 여기 상단에 이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칸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본인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API 키를 자동적으로 연동시켜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 API 키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채팅이 아니라 기본적인 컴플레이션 먼저 하겠습니다. 컴플레이션은 네네, 본인 이름을, 그러니까 그 사전 등록하실 때 내신 본인 이름을 위에 적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사전 신청 안 하셨으면은 API 키가 발급이 안 될 거긴 합니다. 잠시만. 이거는 그 임유정 선생님이랑 강정 선생님은 주교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네. 네,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컴플리션을 먼저 할게요. openai.completion.create 이렇게 함수를 쓰듯이 쓰시면 되고요. 안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프롬프트, 맥스 토큰, 템퍼레처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다빈치 002 모델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프롬프트에는 불고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불고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쓰다만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텍스트 다빈치 모델이 이 뒤를 이어가지고 그를 자동 완성해준 결과를 아마 출력을 하실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오픈AI 쪽에 그 리퀘스트 보내고 이제 요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이렇게 받아서 이거 리스폰스 저장했는데요. 이걸 하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되게 복잡한 형태의 값을 얻게 되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텍스트, 요 안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호출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초이스 값을 그러니까 이 초이스 값에 대응되는 요 리스트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폰스 초이스 이렇게 가지고요. 그러면은 초이스 값에 대응되는 이 값은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있는 이 0번째 자료 요거를 가져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텍스트에 대응되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 뒤에 콤마 텍스트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와주면 텍스트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네요. 이러면은 이제 텍스트 이 다빈치 모델이 완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GPT는 잘못된 정보를 출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 약간씩 좀 주의를 해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한번 여러 가지를 바꿔볼게요. 다빈치 002 모델 말고 003 모델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요청을 보냈다가 얘는 조금 더 정상적인 답변을 해줬네요. 네, 이때 사용해서 좀 불고기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이 맥스 토큰을 200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얘가 가다가 중간에 토큰 수가 되니까 끊어지면서 더 이상 대답을 안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한번 맥스 토큰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주시면서 더 이제 길어진 글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다가 토큰 수를 조정을 해주면서 조금 더 긴 대답들을 선생님들께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토큰을 줄이고 한번 이 템퍼레처를 바꿔볼게요. 이 템퍼레처가 아까 0으로 갈수록 조금 더
결정적인 답변을 얘기해주고 2로 갈수록 조금 더 랜덤한 거가 난다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창의적인 생성을 원할 때는 숫자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막상 이렇게 너무 높이는 것도 안 좋은 게, 예를 들어 템퍼처 2로다가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다가 완전 너무 자유로운 답변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한글로 물어봤는데 영어로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뭔가 문법도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되죠. 템퍼처는 0.8 정도를 하면은 아까랑 조금 다른 좀 창의적인 답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팬들께서 되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될지, 네, 이렇게 하면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거 50이 아니라 100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톱을 설정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이 문자가 나왔을 때 이 생성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완성된 문장에서 끊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끊기는 거를 팬들께서 좀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사용하시다 보면은 가끔 이 모델명들을 헷갈려가지고 잘못 쓰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심층 모델을 쓰면요. 얘가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이게 에러가 날 때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에러 코드를 쭉 읽어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얘는, 내가 쓴 이 GPT 3.5는 채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 컴플리션과 좀 크레딧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코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네, 각각의 이제 필요한 각각의 이제 쓸 수 있는 모델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채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팅은 다 똑같지만 이 프롬프트가 메시지 형태로다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메시지는 리스트 형태로다 제공이 되고, 리스트는 이전의 메시지 기록들을 각각 딕셔너리 형태로다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 시스템 역할을 하고, 얘 컨텐츠는 이거는 중학교 교사야, 처음으로 학생을 만났어,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유저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 유저가 쓰는 이제 채팅이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이름 철수예요. 그럼 이제 이거의 뒤를 이어서 어떤 GPT가 대답을 해주는 그 채팅을 이제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맥스 토큰을 90으로 해서 진행됐고요. 그럼 얘도 리스폰스를 보면은 되게 상당히 또 복잡한 형태로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형태는 컨텐츠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으로 가려면은 처음에는 이 초이스라는 키에 대응되는 리스트 값을 가지고 와줘야겠죠.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0번째 자료인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에서 메시지 값에 대응되는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란 안에서 저희는 사실 롤은 필요가 없고 얘가 어떤 컨텐츠가 나오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 값에 해당되는 이 완성된 채팅을 출력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이스 0, 메시지, 컨텐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 해주면요. 안녕하세요. 철수 학생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담당 교사입니다. 학교 수업을 진행 이렇게 해가지고 채팅의 완성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하면은 위에처럼 콤마에서 멈춰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번에는 n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만약에 n은 3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요청에 대한 출력값이 총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눌렀을 때 리스폰스를 보면은 요 초이시스가 조금 더 이전보다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리스트 안에 아까는 하나밖에 없던 딕셔너리가 이번에는 3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 가운데 있는 0 값이
1이나 2가 들어가도 이거에 대응되는 어떤 그 채팅 완성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철수 학생 반가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생성어는 안녕 철수야 반갑다가 되고, 2를 쓰면은 안녕하세요 좀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방안 출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임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늘 이제 같은 결과만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제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이 앞에 있는 한번 실습을 지금 진행을 해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채팅을 쳐주시거나 아니면은 네, 마이크 키셔가지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28분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주세요. 선생님들 만약에 일단 발급이 잘 안 되신 것 같은 분들은요. 여기 API 키 들어가면은 이 CSV 파일에 다 이름이랑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아무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쪽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장 넣어서 지우고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해도 API 키가 인증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API 키 같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나 뭐 이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에 올리면은 오픈 AI가 그걸 보고 즉각적으로다가 키를 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일단 외부로다가 지금 보내시는 거는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요.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네. GPT 터보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예시 코드에 터보가 있어서 썼고요. 이게 그리고 GPT-4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런 걸 화면 공유를 해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사실 터보를 쓴 가장 큰 이유는 GPT 3.5 뒤에 터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아마 GPT-4 같은 경우는 따로 웨이트리스트에 제가 알기로는 웨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지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4나 그런 거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웨이트리스트에 일단 이름을 올리시고 거기서 이제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그 스톱은 내가 이 특정한 문자에서 멈추는 것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톱해서 점을 넣으면요. 내가 점이 생성될 때까지만 생성을 하고 점이 나오는 순간 이거를 이제 문자 생성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큰 수가 너무 길어졌을 때 아까처럼 이제 문장이 나오다가 문장 중간에 끊기는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만약에 점이라고 한다면은 딱 한 문장 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깔끔히 정리
해준 게 아니라 딱 한 문장만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생성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주요 기능을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오픈AI API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게 텍스트 완성이랑 채팅 완성입니다. 텍스트 완성은 이렇게 openai.complete.create라는 형태로다가 이제 함수를 쓰듯이 쓸 수가 있고요. 이때는 저희가 요청을 보낼 때 몇 가지 이제 상세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양파 많이 넣어주세요, 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상세 내용 적어서 요청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청은 모델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모델을 이렇게 내가 어떤 특정한 언어 모델을 사용하겠다라고 설정. 아, 공유가 안 들어오셨네요.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AI의 모델을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맞는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완성시키고 싶은 문장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 지금은 뭐 불고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강백호 대왕은 고등어의 왕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 D를 완성시켜주는 걸 완성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맥스 토큰이라는 거는 이제 이 모델에서 텍스트를 처리할 때 단위가 토큰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 토큰은 내가 보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최대 몇 개의 토큰으로 만들어줄지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토큰을 짧게 설정을 하면은 중간에 생성이 되다가 딱 짧게 끊어지면서 대답이 되고요. 길게 설정을 하면요. 되게 생성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템퍼러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이 대답의 랜덤네스가 이제 이 응답을 얼마나 좀 랜덤하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좀 더 커질수록 되게 창의적인 대답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저희가 아는 창의적이다는 아니고 그냥 좀 되게 랜덤성이 높은 대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숫자가 작을수록 되게 결정적인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그래서 0이 결정적인 대답이고 2가 되게 자유로운 대답이니까 그 사이를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톱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텍스트를 생성을 하다가 언제 멈출지예요. 예를 들어 점이라고 치면은 내가 점이 생성될 때 이 텍스트 생성을 멈춰야 되는 거죠. 이걸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요. 아까 저희가 예시를 봤을 때 문자가 막 생성이 되다가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맥스 토큰 때문에 끊기던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그냥 깔끔하게 문장 형태로다가 출력을 해주려고 뭐 점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얘는 사실 굳이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이렇게 했을 때 리스폰스를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복잡한 형태의 자료로다가 이제 응답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응답을 봤을 때 저희가 원하는 이 자료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2장에서 실습을 했던 그 딕셔너리의 키 값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서 순서를 이용해 호출하는 방법으로다가 원하는 이제 그 응답을 가져와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텍스트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 리스트를 가져와 주고요. 이 리스트에서 0번째 있는 첫 번째인 이 딕셔너리를 가져와 주고 0을 써서 이 딕셔너리 안에서 텍스트라는 키를 넣어서 이제 이 원하는 이 밸류 값을 출력할 수가 있죠. 초이시스 0 텍스트 이렇게 해주면은 기각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완성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채팅은 채팅 완성은 이제 위에 있던 그냥 줄글 양성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요 위에서는 저희가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프롬프트가 이제 딱 텍스트 형태로 글을 넣었다면은 채팅은 아무래도 채팅이기 때문에 채팅 로그, 내가 지금까지 본 채팅들을 약간 넣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채팅들을 넣어줄 때는 이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내가 이 채팅을 했던 채팅 기록, 뭐 메시지 1, 메시지 2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고요. 그럼 이 메시지들은 또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
말을 한 사람의 어떤 역할과 이 말 내용들을 이제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꿔볼게요. 한번.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요리사입니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로다가 어떤 사람이 님 까르보나라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채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은 까르보나라 소스 만드는 방법 다른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쫙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채팅을 완성을 시켜줍니다. 이걸 해줄 때도 마찬가지로다가 맥스 토큰의 개수를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템퍼러처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 n, 그 다음에 뭐 스톱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n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요청해주고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을 몇 개 받을지를 설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3을 해주면 3개를 받을 수가 있고요. 0을 1을 해주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은 1이어가지고 딱 한 개만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얘도 리스폰스를 하면은 되게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가주면 돼요. 이거는 초이스로 들어가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오고요. 이 리스트에는 응답이 들어가는데 아까 n은 3을 했으니까 총 3개의 서로 다른 응답이 있겠죠. 그럼 각각의 응답을 이제 몇 번째 응답을 가져오겠다를 설정을 해주고 그럼 몇 번째 응답에서 내가 메시지를 가져와 줘서 이 딕셔너리를 가져온 다음에 이 메시지 안에 이 컨텐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리스폰스, 초이스, 0, 메시지, 컨텐트 이렇게 하면은 네, 원하는 이제 순번을 좀 높은 부분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네, 토큰 50은 응답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또 이제 너무 근데 사실 토큰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키우는 거는 또 이게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좀 생각하시면서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되게 좋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챗GPT를 사용을 할 때, 페르소나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이 사용자가 채팅에 이제, 어, 롤을 부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이거의 약간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챗 컴플리션 자체가 챗GPT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그 채팅창에서 적는 건요. 여기에 유저에서 여기 컨텐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그 화면에서 채팅으로다가 페르소나를 제공해 주게 되면은 이쪽 컨텐츠에 페르소나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API를 쓸 때는 이제 이 시스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페르소나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성능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는 뭐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약간 그렇게 입력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4장 부분에서 조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조금 식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되게 재밌는 내용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API를 쓸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이미지 생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함수 쓰듯이 쉽게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GPT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 생성 관련돼 가지고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 생성도 들어가는 이제 파라미터들이 앞에 했던 것들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할지 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N은 이제 슬슬 감이 오시겠지만 몇 개의 이미지를 생성해 주실지 결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이즈만 좀 다른데요. 사이즈는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해 주는 거여서 512 곱하기 512 픽셀로다가 저는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 이렇게 요청을 해주면요. 되게 복잡한 형태로다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아까 이 딕셔너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미지는 좀 텍스트와는 다르게 내가 이미지에다가 URL을 내가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이 URL에 클릭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확인하는 그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지를 수정해주는 걸 제공해줍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얘는 근데 조금 요청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 이미지, 여기서는 이 고양이가 지붕 위에 있는 이미지를 제공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수정해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고양이를 지우고 한번 여기에 길이를 넣고 싶어서 이 고양이를 이렇게 지운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스크로 제공해주고요.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내가 수정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적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양이 대신에 길이를 넣고 싶으니까 GF on the roof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제 제공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n과 사이즈는 이전과 동일을 합니다. 이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 때는요, 사실 그 오픈 AI에 요 이미지를 해주는 또 모델에 좀 특화된 곳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좀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들을 여기에 들어가서도 하실 수가 있긴 하지만 얘는 또 추가로 다른 방식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라 그냥 오픈 AI의 API 키가 있으시다면은 이 방식으로다가 하시면 돼요. 물론 마스크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 지우고 걔를 이제 마스크 이미지로 설정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번 네. 이미지를 생성과 했습니다. 일단 정영석 선생님 답변은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프롬프트는 아까 리트리버가 자기 이제 주인과 함께 원반 던지량을 늘고 있다를 넣어줬고요. n은 1, 사이즈는 512 곱하기 512로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요.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링크를 눌렀을 때 제가 아까 보여줬던 샘플과 똑같은 그거를 했는데 다른 거랑 이렇게 이렇게 리트리버가 이제 사람을 원반 던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줘요. 말고도 바에서 바에서 수용하고 있는 코 이런 거를 하면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되게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서가 수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과 수정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미지 파일에 가면요. 여기 아까 본 이제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 사진과 요 고양이를 삭제한 이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에 원래 원본 이미지 넣어주고요. 그 마스크된 곳에 내가 이제 좀 지운 이 이미지를 넣어주고 새롭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해주는 거죠. 해주면은 좀 오래 걸리네요. 나 아주 이 지붕 위에 기린 한 마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한번 기린 대신에 호랑이를 해볼게요.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좀 일그러졌지만, 이렇게 호랑이가 여기 이제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 생성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생님들이 이미지를 딱 보시자마자 알 수가 있듯이 되게 이미지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아직은. 이 생성이 되게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요.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도 확대해서 보면은 뭔가 선이 이상하다던가 표정이 일그러져 있다던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한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한글로다가 이제 쳐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해보니까 이 한글에 대해서 잘 못하고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다가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미지로다를 만드는 걸 사용하게 된다면은 학생들의 한글로다가 쓴 프롬프트를 영어로다가 변환해주는 하나의 과정이 추가적으로다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API를 이용한 작업이 결과물이 모두 똑같이 나오시는지 여쭤봤는데요. 이게 만약에 템퍼러처를 0으로다 설정을 하면은 결과물이 좀 계속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템퍼러처를 키우고 하면은 좀 다양한 답변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아마 이거는 제가 이 위쪽에 처음에 선생님들께 들었을 때 이게 템퍼러처가 0이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빈치 002 모델로다 들었었는데 이 002가 워낙 옛날 모델이어서 생겨나는 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템퍼러처를 좀 키우셔도 되고 한 0.4에서 1 정도로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출력값을 여러 개 생성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저녁 시간까지 한 10분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API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거니까 좀 사용이 좀 편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기타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이제 돌려보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버 컴퓨터,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좀 편리하게 올리는 방법이 이제 GitHub을 이용하는 거고요. 저기 서버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인공지능 관련된 콘텐츠들은 진짜 막 매일매일 갱신이 되고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어떤 거 하나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는 오늘 이제 제 저녁 먹고 나와서 이제 할 이제 방법이 그나마 가장 좀 쉽게 이걸 웹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걸로다가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한번 돌려보시면서 자유롭게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컴플리션과 치 컴플리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서로 다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사용 제한이 어떤 의미이실까요? 딱히 아마 오픈 AI사에서는 이걸 아,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 모델을 사용하는데 연령 제한이 있다는 사실 얘기는 저는 잘 못 들어봐가지고요. 근데 이게 약간 형식이 선생님께서 API는 선생님께서 이제 웹을 만드시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고, 학생들은 이 만들어진 웹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크게 제 생각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API는 학생들이 직접 이제 API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API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웹을 만든다. 웹을 만드는 도구에 API가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중학생 대상으로다가 뭔가 해볼 때 API 만드는 웹을 이용했기 때문에 뭐 따로 이 학생들이 뭐 챗GPT에 자기 계정을 입력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딱히 하지 않았어가지고 뭐 동의를 구한다는 창이 뜬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정말 이 API는 학생들께서 웹을 만드시는 도구여서 음,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드린 API 키는요, 그 강의 끝나고 다 없앨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강의 후에 추가적으로다가 한번 실습을 하거나 만들고 싶으시면 선생님들 본인 API 키를 발급받고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들 이거 API, 이거 이제 이름을 입력할 때 얘를 이제 이름을 여기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제 누르시면은 이 상단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본인 이름 입력하시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 정말 얼마 안 나왔을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럼 지금 저희 전체 인원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그거는 사실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텍스트 생성만 하면은 그렇게 API가 많이 늘진 않고요. 모델도 좀 최신 모델이 아니라 이전 모델 쓰고 텍스트 생성만 하면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미지 생성도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막 파인 튜닝이나 막 이런 쪽으로 넘어가거나 뭐 GPT-4를 쓴다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요금이 약간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한 2달러. 아, 생각보다 저희 엄청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실습하는 거. 네. 네. 실시간 확인이 됩니다. 이게 오픈 AI 들어가셔서 또 내가 얼만큼 썼는지 요일마다 다 계산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다 확인이 됩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은 정말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어, 제가 알기로 이제 오픈 AI에서 이미지 모델은 여러 개를 제공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어디 API 레퍼런스 문서에 봐도 이게 리퀘스트 바디 쪽에 모델을 설정하란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따로 여러 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위코드에서 설정한 모델과 똑같이 설정되는, 그죠. 아마 같은 모델을 쓰는 것 같은데 얘가 프롬프트를 같이 똑같이 넣어도 아마 출력 값은 계속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PPT에 나와 있던 그 이미지도 사실 여기 처음에 있던 예시 프롬프트 똑같은 거 써놓던 건데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예시 이미지랑 그다음에 저 PPT 있는 건 다른 걸로 봐서는 이게 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여러 종류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없으실까요? 이게 사실 저도 이걸 하면서 되게 여러 번 처음에 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되게 시행착오를 생각 많이 겪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때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면요.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7시에 동일한 링크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생하셨습니다.